자, 3월까지 우리가 지금 고3이죠. 고3인데 우리가 뭐 수원부터 흔히 뭐 수투, 미적분, 뭐 확통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들 합니다. 그죠? 이렇게 선택하는 비율이 93%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선택하는 게 93%가 되기 때문에 뭐 거의 기하는 선택을 안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원을 수원, 수투, 미적, 확통만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수능을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럼 수능을 공부한다는 거는 애초에 수학 상과 수학 하를 모두 알고 있다는 전제하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수능 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상과 수하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원부터 확통까지 이제 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에 수상하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수상하에 관련된 뭐 수능부터 해서 모의고사까지 나온 문제들을 쭉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원은 다항식 단원인데요. 1단원이죠. 다항식에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를 1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은 자동차 경주 코스를 두 자동차 A, B가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A와 B의 속력이 각각 A km per 분과 B km per 분 이렇게 돼 있고요. 경주 코스 한 바퀴가 C km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식을 써야 되는데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3A-3B가 지금 2C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다항식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공통인수 3을 묶어주면 A 빼기 B가 뭐 2C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뜻이 뭘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 식을 뽑아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A와 B의 속력이 각각 A km per 분과 B km per 분이기 때문에 1분당 A km를 간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3분의 시간을 지금 여기다 곱해준 거랑 같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거리는 시간분의, 그러니까 거리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속력을 나타냅시다. 이게 더 쉬우니까 시간분의 거리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나온 건 속력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거리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이 3을 분으로 인식하자 이겁니다. 3분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죠. 그럼 얘는 거리 3에서 3A 빼기 B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A와 B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A하고 B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게 지금 EC와 동일하다. 즉 두 바퀴 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이 지날 때마다 A와 B가 얼만큼 차이 난다? 두 바퀴가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답이 1번으로 체킹할 수 있는 거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하행 4개 차선으로 이루어진 고속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100km per 시로 가고 있대요. 시속이. 그러니까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최대 시속이 100km per hour겠죠. 그죠? 100km per hour. 그럼 이거를 뭐 분으로 좀 쪼개 볼까? 분으로 뭐 쪼개 본다면은 100km per 분으로 쪼개면은 60분이겠죠. 그럼 이걸 뭐 세크 단위로 좀 쪼개볼까요? 세크 단위로 좀 쪼개보면은 100km per 3600초가 되겠죠? 그러면 100km도 마찬가지로 단위를 좀 바꿔줍시다. 100m 단위로 좀 바꿔주게 되면은 공이 3개 더 붙으면 되겠죠. 그게 나누기 3600초. 그럼 우리가 대략적인 미터 퍼 세크 단위로 좀 바꿔서 계산을 해보자 이겁니다. 이거는 좀 물리적인 건데 그래도 옛날 수능 문제는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들을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일단 100을 나눠주세요. 공 2개 지워버리고요. 그러면 1000을 36으로 나누는 거니까 일단 2개 들어가죠. 그래서 6, 22 2개가 아니구나. 많이 들어가겠네. 일단 2개 넣으면은 72가 되고 89 280. 그럼 대략 한 7개? 7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6, 7에 42 3, 7에 21. 그럼 252니까 나눠주시면 빼주시면 280. 그럼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그럼 27점 대략 8m/s라고 반올림에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1초에 27.8m를 가는 겁니다. 지금 차량이.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 지점에서 딱 이게 통과 지점이라고 하는, 여기서 표현하는 건 통과 지점인데,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 이제 차량 한 대가 지나갔어. 그럼 1초 지나면은 여기 27.8m의 존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100m가 지나야 다음 초가 이어지는 거니까 또 100을 27.8m로 좀 나눠줘야겠네요. 그러니까 100m를 가는데 몇 개가 통과하냐를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3개 38에 24 공 하나씩 더 늘려주면 되죠. 그래서 1000을 278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 그럼 일단 3개 들어가고 38에 24 37에 21 3 3이 6 8 6 9 6 9 1. 그럼 여기가 몇 개 들어갔죠? 6개? 6개는 안 들어가겠다.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대략 3.5초가 흐르면 100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3.5초가 지나면 100m에 도달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3.5초마다 차량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차량이 이렇게 100m 위치에 있으니까 100m 이상 유지하면서 달리래. 그럼 딱딱 100m씩만 유지하면서 달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또 100m 움직이고 3.5초 지나고, 그럼 얘가 일로 오면은 여기 있던 게 다시 일로 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통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5초마다 한 대씩 지금 생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시간 동안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1시간은 몇 초죠? 3600초 아닌가요? 3600초를 이제 얼마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3.5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왜냐면 3.5초당 하나씩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럼 3600을 3.5로 나눠보시면 잠깐만, 3.5로 나누면 너무 애매한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 나누기 한번 다시 해보자. 그럼 58에 40이고 57에 35. 쌤이 왜 나누기를 같이 잘못했었구나. 지금 여기 5로 나눴을 때 58에 40, 잠깐만요, 이렇게 되니까 58에 40 그리고 57에 35니까 9였죠. 그리고 2, 5, 10이니까 1, 3. 그럼 빼주시면 7 그리고 5,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한 3.59에 해당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대략 얼마죠? 3.6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러면 훨씬 계산이 간단해지겠네. 왜냐면 3600초를 3.6으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몇 개 들어가죠? 대략 1000개 정도 들어갈 겁니다. 1000개. 대략이 아니라 그건 딱 떨어지는 숫자죠. 그러면 한 줄당, 한 레인당 지금 1000개가 지나간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럼 지금 4개 차선이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곱하기 4해서 4000개가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2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는 3번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3번 문제를 보시면요,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뭐 x 세제곱, 이거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4제곱의 전체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x 세제곱의 개수를 각각 한번 구해보래요. 지금 그런 문제인데요. 그럼 우리가 치환을 좀 이용을 하면 쉽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치환을 이용하면 좀 쉽지 않을까. 왜냐면 얘는 지금 이거 자체를 a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얘는 그냥 a 세제곱을 구하는 거죠. 근데 얘는 어때요? a 더하기 x 4제곱의 세제곱 아닌가? 그죠?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세제곱 공식 이용을 해서 a 세제곱 더하기 3 a 제곱 x 4제곱 더하기 3a x 8제곱 더하기 x 12승. 자, 혹시 곱셈 공식이 아직 잘 안 외워진 친구는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세제곱 이거 어떻게 쓴다? a 세제곱 3a 제곱 b 그 다음에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요거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야? 다시 바꿔서 쓰면은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의 세제곱이죠. 근데 얘는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x 세제곱 더하기 x 4제곱의 a의 세제곱이니까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맨 앞에 거는. 근데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x 4제곱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x 세제곱의 개수가 나올 수 없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서 3a 제곱에서 상수항이 나오더라도 x 4제곱이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최저의 차수가 4제곱인 거예요. 얘도 최저 차수가 8제곱. 근데 얘는 최저 차수가 12제곱이죠. 그냥 자기 본인의 차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녀석들의 차수가 세제곱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x 세제곱이.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랑 결론적으로는 얘랑 x 세제곱의 개수가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가 동일하기 때문에 a 빼기 b는 0이다.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시면은 기본적인 인수분해 문제인데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인수분해는요, 우리가 수상화를 좀 한지 꽤 오래된 친구 같은 경우는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딱 세 가지로 분류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식이고요. 두 번째가 치환. 그리고 세 번째가 내림차순.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번외로 많이 쓰는 게 뭐죠? 이 공식 안에 들어가는 게 사실 인수정리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수정리라는 거는 조리제법이죠. 그죠? 그래서 공식과 인수정리는 하나로 카테고리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항식 x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6이라는 거를 인수정리 하시면은 1, 5, 10, 6으로 조리제법 쓸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 넣으면 될까? 뭐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볼까요? 1, 그럼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6, 4. 이러면 인수정리가 안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한번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될 것 같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네요. 이렇게 인수정리가 간단하게 되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x 더하기 1에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이니까 여기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고 a는 각각 얼마죠? 1, b는 6. 이거 두 개 더하면 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5번은 문제가 좀 깨졌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 완전 제곱식이네요. 완전 제곱식인데 요거를 우리가 도형으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 과학자들이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형을 좀 이용을 해서 증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과연 어떻게 증명을 할 건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최소로 필요한 나무 토막의 종류의 수와 전체의 개수를 순서대로 적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저 정육면체를 좀 그려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육면체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육면체를 a 더하기 b가 되도록 그려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쪼개지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쪼개지고 여기도 이렇게 쪼개지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쪼개야 됩니다. 어떻게 쪼갤 거냐면 A와 B로 좀 쪼갤 건데요. 다른 색깔로 좀 쪼개 봅시다. 그러면 다른 색깔로 파란색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쪼개 봅시다. 자, 요 안에를요 요렇게 쪼갤 겁니다. 요런 식으로, 여기도 요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를 요런 식으로 위에까지 쭉 쪼개는 거겠죠. 그래서 안 보이는 부분만 좀 이렇게 요 색으로 색칠하고,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 버립시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여기도 쪼개지죠.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아직 한 부분 남았구나. 저기 뒷부분 이렇게도 쪼개지죠.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쪼개질 거고요.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몇 부분으로 쪼개진 거냐면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성되는 도형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보라라는 얘기인데, 위에는 일단 하나 더 쪼개야 되는구나. 어떻게 더 쪼개야 되지? 얘를 이런 식으로 더 쪼개야겠네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쪼갠다면은 총 도형의 개수가, 여기는 어떻게 되죠? 요게 A고 여기도 A고 높이도 A니까 얘 같은 경우는 A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위에 요 나무 토막 보시면은 A,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는 B, 높이는 A니까 얘 같은 경우는 A 제곱 B가 될 거고요.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거는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가로의 길이가 B, 세로의 길이는 A죠. 높이도 A입니다. 그러면 A 제곱 B 똑같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거 보시면은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B, 가로의 길이 B고 세로의 길이도 B입니다. 그게 높이가 A죠. 그러니까 얘는 A B 제곱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거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위에 있는 층은 다 한 거야. 위에 있는 층은. 아래에 있는 층이 그럼 똑같이 4개 있겠죠? 그러면 나무 토막의 종류는 일단 몇 개인 거야? 8개가 되는 거지. 전체 개수가 8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종류를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 건데, 얘부터 보자. 요렇게 돼 있는 요 아래에 있는 요거 보이시나요? 그럼 얘는 여기 A, 가로 세로 A인데 높이가 B입니다. 그래서 A 제곱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존재하는 게 또 보이셔야 되는데, 요렇게 존재하는 요게 보일까요? 그럼 요렇게 색칠할 수 있고, 가로의 길이가 B, 세로는 A, 높이는 B, 그러니까 AB 제곱이죠. 더하기, 이번에 저기 뒤에 있는 거 요렇게 지금 돼 있는 거 볼까요? 요렇게. 그럼 여기 B고 A고 높이 B, 그러니까 AB 제곱이겠죠. 마지막으로 저기 맨 뒤에 있는 거는 요렇게 그려질, 다른 색깔로 좀 해보자.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맨 뒤에 있는 거는 요렇게. 그럼 쟤는 BBB겠죠? 그래서 B세제곱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같은 종류끼리 좀 묶어보면은, 일단 A세제곱하고 B세제곱은 따로고요. A제곱 B 같은 경우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그래서 3A제곱 B, 거기다가 AB제곱도 지금 하나, 둘, 셋 있으니까 3AB제곱. 그래서 종류는 총 몇 가지 종류구나? 4개 종류구나. 그래서 4종류 전체 개수 8개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공식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다.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7번. 자, 각 모서리의 길이가 그림과 같은 직립면체 ABC의 세 종류 블록이 있다. 루트 3, 루트 3, 루트 3이고, 얘는 루트 3, 1, 루트 3이고, 얘는 1, 1, 루트 3이네요. 자, 그럼 A 블록 1개, B 블록은 5개, C 블록은 6개를 모두 사용해서 하나의 직립면체로 만들려고 한대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부피를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내야 될까? 얘는 직립면체 아까 우리가 넓이 이렇게 된다고 배우지 않았나?
아까 직육면체 부피를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인가? 그지?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죠? 아, 그건 정육면체였지. 근데 얘도 뭐 사실상 다를 건 크게 없는데 A 블록 1개, B 블록 5개, C 블록 6개니까 일단 부피를 먼저 만들어 보자. 그럼 A 블록 1개니까 부피는 얼마까? A 블록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다 곱하면은 3루트 3이거든요. 근데 하나 있으니까 부피가 3루트 3이 되는 거고. 더하기 자 B 블록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가 루트 3, 높이가 루트 3이니까 전체 부피는 그냥 3이죠. 근데 5개 있으니까 15. 거기다가 C블록이 지금 6개 있는데 C블록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얘는 6루트 3이 되겠네. 아 그럼 결국에는 전체 부피가 얼마가 되도록 해라. 15 더하기 9 루트 3이 되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15 더하기 9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직육면체를 만들어 봐라 라는 건데 직육면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직육면체가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될 수가 있죠? 뭐 루트 3으로 그럼 얘는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식으로 나타내면 숫자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식으로 좀 표현해 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루트 3이라는 걸 지금 A 여기 1을 B로 잡자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A 세제곱이 1개 이렇게 그리고 B 블록이 지금 부피를 표현하게 되면은 A 제곱 B잖아요. 근데 그게 5개. 그래서 5A 제곱 B. 마지막으로 C 블록 같은 경우는 6개인데 얘는 부피가 B 제곱에다가 A를 곱한 거죠. AB 제곱이죠. 6개. 이런 식으로 표현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3개의 곱으로 표현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 직육면체가 되는 거니까. 가로, 세로, 높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요? A세제곱 더하기 5A제곱 B 더하기 6AB 제곱. 일단 당연히 공통인수부터 묶어줘야 되니까 A로 모두 묶어주자. 그럼 A에 A제곱 더하기 5AB 더하기 6B 제곱. 그럼 이제 A의 요 녀석이 인수분해 되죠? 2, 3으로. 그럼 A 더하기 2B 곱하기 A 더하기 3B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 중에서 얘네가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된다는 얘기야. 가로 세로 높이가 결국에는 모서리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이 셋을 다 모서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A 대신에 얼마 넣어줘? 루트 3 넣어주고 B 대신에는 1 넣어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문제상에서 모서리 길이가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누가 있죠 지금? 얘 있네요. 똑같은 거. 그지? 여기 루트 3 더하기.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시면 BQ를 지금 물어보니까 쌤이 여기를 뭐 A라고 잡을게요. 미지수로. 그리고 나머지 변들도 하나도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 B라고 두고 여기는 C라고 둬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B 더하기 C가 될 거고 그리고 위에 뼈는 A 더하기 2가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상에서 모든 넓이가 동일해야 된대요. 지금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동일해야 된다. 그거를 이용을 해보면 일단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넓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1번 넓이는 2분의 AB가 될 거고요. 2번 넓이 같은 경우는 2분의 2 곱하기 B에 더하기 C니까 그냥 B 더하기 C랑 같은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같을 때 이런 식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럼 이번에는 1번하고 이제 3번을 한번 같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1번, 3번이 같다라고 한다면 2분의 AB는 얼마나 같으면 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C에 A 더하기 2랑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뭐 연립을 좀 해주면 좋은데 AB가 얼마냐면 2B 더하기 2C고 1번식을 간단하게 좀 해주면 얘 같은 경우는 AB가 C 곱하기 A 더하기 2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 얘랑 얘랑 같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b 더하기 2c가 c의 a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전개해보면 2b 더하기 2c는 ac 더하기 2a와 동일하다. 아, 쏘리. 2a가 아니라 2c죠. 이렇게 2c랑 같다. 그럼 2c가 소거되고요. 2b는 ac라는 식이 하나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식이 새로 유도해낸 거지. 그래서 b라는 값이 얼마냐면 2분의 ac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2분의 ac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 a랑 c랑 있는 식에만 넣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대충 여기 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2분의 1 a 제곱 c는 ac 더하기 2a다, 2c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양변을 c로 쭉 나눠주자. 어차피 c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럼 c로 쭉 나눠주게 된다면은 2분의 1 a 제곱은 a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양변에 2를 곱해줘서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으로 유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근의 공식 이용해서 a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네요. 대략 요 근의 공식 이용해 보시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니까 답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라는 길이가 지금 2보다 크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물론 눈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1 더하기 루트 5가 되거나 1 빼기 루트 5가 돼야 되는데 1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거는 지금 음수값이야. 그지? 그러니까 음의 값을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답은 1 플러스 루트 5가 돼야만 한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9번 봅시다. 자, 9번은 약간 이거는 다항식 문제라고 보기에는 이거는 사실 경우의 수 문제죠. 경우의 수 문제가 지금 섞여져 있는 건데 얘는 이거를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건요. 일단 동류항이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뭐에 의존하기 때문에 동류항 계산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동류항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 전개를 했을 때 2번 전개를 했을 때 전혀 동류항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죠? 왜냐면 A, B, C까지는 뭐 똑같은데 뒤에가 아예 다른 식이죠. 뒤에가 아예 다른 식이기 때문에 동류항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그럼 일단 1번식에서 항이 몇 개 나오죠? 1번식에서 항이 9개 나오겠지? 왜냐면 앞에 3개, 뒤에 3개니까. 그죠? 3 곱하기 3에서 9개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식에서 항이 몇 개 나오죠? 4개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답으로 나타낼 때 이 9개랑 4개를 더해서 13개. 왜냐면 쌤 여기 백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빼는 거 안 빼지잖아. 그지? 중요한 건 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만 달린 항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두 다 서로 다른 항이기 때문에 13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한 개의 직사각형을 6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누었을 때 6개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각각 뭐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A의 B 더하기 C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인데요. 뭐 그러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여기를 뭐 X, 여기를 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럼 여기는 뭐 다른 미지수. 그럼 미지수가 뭐 쓰면 좋을까? 여기 M으로 쓸까? 여기는 뭐 N으로 쓸까요? 여기는 X, Y, Z. 그러니까 미지수를 그냥 정해주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럼 XM은 6이고 요거 곱한 거예요. 넓이. 그리고 YM 같은 경우는 6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ZM이죠. ZM은 얼마? C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 B입니다. XM B예요. 6이 아니라. 그 다음 위에 줄 보시면은 N 곱하기 X를 해야겠죠. 요 8이라는 넓이를 표현하려면. 그럼 XN이 8이다. 두 번째는 YN이죠. YN이 A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ZN이 9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의 B 더하기 C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A의 B 더하기 C를 여기 나타내져 있는 수를 대입해서 한번 표현해 봅시다. A는 YN이고요. B는 XM이고요. C 같은 경우는 Z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A, 즉 YN 곱하기 XM 더하기 ZM을 해달라는 얘기 아닌가? 맞죠?
그럼 여기서 공통인수 m이 있기 때문에 뽑아내면 myn 곱하기 x 더하기 z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응. 근데 지금 x 더하기 z는 뭔지 얼마인지 모르고요. y 여기서 아는 거를 찾아보자. 아는 걸 찾아보니까 ym이 6이네. 그럼 여기 지금 ym 있잖아. 그럼 이걸 그냥 6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6n 곱하기 x 더하기 z. 그럼 여기 있는 n을 다시 안으로 들여보내자. 그럼 6 곱하기 nx 더하기 nz가 되겠죠. 근데 알다시피 xn 같은 경우는 8이고요. zn 같은 경우는 9기 때문에 얘는 6 곱하기 8 더하기 9로 바뀌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8 더하기 9는 17이고 거기다가 6을 곱하시면 102가 답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잘 풀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